지난 5월 29일 포컬라레 운동의 소도시, 포컬라레 운동은 이제 이웃이가 태어나게 된 그 이제 밑바탕이 된 가톨릭 평신도 운동이고요. 그 운동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소도시인데요. 그 소도시의 이름이 로피아노고 거기서 이웃이 30주년이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때 나온 내용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알려드린 것처럼 주제가 이웃의 미래와 새 세대들의 동반이에요. 그래서 얼마큼 그 의미를 제대로 전달해 드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번째 챕터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거기 앞부분에 키아라 루빅의 유명한 시죠. 시. 별들의 우화라고 그런 시가 있는데 이 시를 한 분이 나와서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다음날 그곳을 지나가던 사람들은 그 화분에 있던 작은 화초가 죽어있는 그곳 위에 전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매우 아름다운 꽃 한 송이가 피어난 것을 보았다. 이 꽃은 환하게 빛나는 작은 별이었다. 그 옆에 작은 화분들에서도 산에 피는 평범한 작은 화초들이 점점 시들어갔고 그 화초들이 죽은 곳 위에 많은 별들이 태어났다. 그 별들은 첫 번째 별과 같으면서도 달랐다. 한 별은 환히 빛나면서도 빨간 빛깔을 띠었고 다른 한 별은 파란 빛깔을, 또 한 별은 노란 빛깔을 띠었다. 다른 하나는 보랏빛을 띠었다. 그리고 마치 기적처럼 그것들에서 또 다른 별들이 태어났다. 그 빨간 빛의 별 옆에는 모든 빨간 별들이 모였고 각각의 다른 색 별들도 그러했다. 굉장히 은유적으로 이야기했는데 그 이오씨가 태어난 그 요람이라고 할 수 있죠. 요람은 이제 포컬라레 운동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포컬라레 운동에는 경제 분야는 이오씨가 대표하고 있고 그 밖에도 다른 많은 현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실들이 이 창설자가 계획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기도 몰랐던 그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태어나는데 그 새로운 현실들이 태어날 때마다 기존의 그 현실들을 일구었던 분들의 어떤 그 자아의 죽음이랄까요? 그분들이 무가 되고 자신을 무로 돌리고 그분들이 이렇게 배경이 되어주시고 땅의 거름이 되어주시고 사라지시면서 그분들의 그 삶을 바탕으로 그분들의 그 정신을 이어받는 후배들이죠. 후배들이 그 안에서 다시 또 태어나곤 했습니다. 이오씨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이렇게 예견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목이요. 노인들이 꿈을 꾼다면 젊은이들은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 이 성서의 한 구절 중에 하나를 이렇게 적용을 시켰는데요. 그러면서 우리 이오씨가 오늘날 가능했던 것은 이오씨의 초창기에 참여했던 지금은 노인이 되신 많은 분들이 꿈을 꾸었기 때문이라고. 그분들이 꿈꾸는 걸 포기했으면 아마 오늘날 이오씨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소피아 대학의 이오씨를 가르치는 경제학 교수 베네딕토 구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의 말씀입니다. 저는 대단한 몽상가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곳 이오씨에서 꿈을 발견했습니다. 91년도에 이오씨 시작됐을 때 저는 이미 경제학과 교수였고 비영리 기업들에 대해 연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비영리 기업들은 우리나라 사회적 경제가 그렇듯이 이제 여러 모순과 문제, 어려움들을 안고 있죠. 좋은 뜻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오씨도 그럴 것이다 라고 비슷한 태도로 회의적으로 바라보곤 했습니다. 물론 지난 30년간 이오씨에도 그런 어려움들이 없지는 않았죠. 그렇지만 나머지 긍정적인 모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경제에 대한 이 심오한 질문에 대한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노 교수님이 젊은이들을 데리고 무대 위에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이 젊은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얘기를 하시면서 제가 오늘날까지 이오씨에 기꺼이 남아있게 된 거는 사람들 때문이었다고요. 이오씨에서 만난 사람들, 특별히 열심히 노력하면서 삶을 사는 사람들, 특히 굉장히 그 전문성을 지닌 분들인데 기업가들, 경영인들, 근데 그런 전문가적인 능력을 나눔과 친교의 정신, 이웃의 정신과 결합시키는 모습. 그러니까 전문성과 이 봉사 정신, 친교의 정신이 결합되는 것, 그게 가능하다.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이 젊은 세대들이 앞으로도 우리를 이웃이 계속 남아있게 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짧게 소개를 하시면서 마이크를 젊은이들에게 넘깁니다. 그래서 EOC 청년 기업가 그레고리오 펠레그리노의 경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분은 91년도 EOC가 시작됐을 때 저는 만으로 1살이었습니다. 이제 얼마 후 저희 부모님이 출판사를 설립하셨고 지금은 저와 아내가 그 출판사를 이어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저는 제가 출판사에서 일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2012년도에 아버지와 함께 뉴욕에서 이북의 세계를 처음 접했는데 그때 비로소 디지털 기술과 출판업을 결합시킬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 무렵 저는 젊은이들을 위한 EOC 서머스쿨에 참가하게 되었고 거기서 제 가야 될 길, 소명은 기업가가 되는 것이다. 특히 EOC 기업가가 되는 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2014년서부터 이제 출판사에서 일하게 되고요. 그 당시에 이 출판사가 경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대요. 그래서 기업 경영 구조를 재편성하는 역할을 이제 이 젊은이가 맡게 되었는데, 근데 그 EOC 기업들은 원칙이 있죠. 동업자들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 이게 원칙인데, 동업자들과의 관계 면에서 그들의 수익을 삭감하지 않고도 이 경영 구조 혁신 이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위해서 이제 여러 자료를 분석하는 가운데 그 이태리 출판 유통 구조의 비효율성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동종업계에 있는 다른 업체들, 경쟁업체 포함해서 여러 출판사들한테 우리가 유통 구조가 비효율적입니다. 이거를 개선해야 됩니다. 하고 이게 끊임없이 젊은 기업가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탈리아 출판업협회에게 이런 이슈를 계속 제기해서 그 협회의 협력을 얻어내게 되었고, 그래서 유통 과정의 비효율성을 전국적으로 대폭 개선하는 그런 계기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출판업계 전체가 수익을 개선하는 구조가 가능하게 되었죠. 그래서 저희 출판사에는 저희 혼자가 아니라 다른 업체들과 함께 협력하는 거, 아까 그 동업자들을 자르지 않았다고 그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최근 몇 년간에는 이탈리아 EOC 기업가 협회라고 APEC이라고 있거든요. 아이펙과 협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매일의 여러 어려움들을 이 이탈리아 기업가 협회의 많은 회원 기업가들과 함께 나누면서 힘을 얻곤 합니다. 굉장히 젊은 분인데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분은 지금 아까 그 사회를 맡으셨던 소피아 대학원 대학에 새로 들어와서 공부하는 학생인데요. 이집트 사람이고 변호사 출신입니다. 이분은 이집트에서 영양실조에 걸린 어린이들을 돕는 활동에 참여를 하다가 자기가 변호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그 영양실조 어린이 돕기 운동에 투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정부 국제조직 Save the Children에서 일을 하게 되고 가난한 마을에서도 계속 자원봉사를 합니다. 그러다가 10년 동안 이런 봉사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도울 때 그냥 마구잡이로 돕는 게 아니라 전문적인 도움을 주는 게 중요하다고 느껴서 이제 공공정책이나 프로젝트 평가 분석에 대한 석사학위를 이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빈곤의 그 근본 원인을 캐다 보니까 평등한 교육의 기회가 부재되어 있다는 게 그게 굉장히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또 여러 요인들이 빈곤은 그냥 어느 날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여러 요인들이 상호 연결되어서 만들어지는 종합작품이라는 거,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피아 대학원 대학에서 이 분야에 관련된 경제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고, 이렇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다양한 사회적 현실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돼서 상호작용을 하다가 빈곤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런 대안 경제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지, 그래서 여기서 배운 걸 가지고 다시 그 공동체로 돌아가서 이집트로 돌아가서 활용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젊은이는 기혼 여성이신데요. 결혼한 지 7년 되신 분이신데 이분은 여기 EOC가 대부분 지금까지는 포컬라리 운동 회원들이 중심이었는데 이분은 다른 공동체에서 오셨습니다. 노마델피아라고요. 이 부부는 저희 부부는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없는데 그래도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저희 가정에 받아들이고 다른 가정들에게도 열려있는 그런 가정들을 돌보는 가정이 되는 소명을 느끼고 남편과 이제 제가 동시에 그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 18세 때 경제학을 공부하게 되었는데 일반적인 경제 논리에서는 인간이 각자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게 그게 정상이죠. 그런데 이제 이분이 태어나고 자란 노마델피아 공동체에서는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항상 우리로서 생각하고 우리로서 움직이는 것이 노마델피아 공동체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의
자녀 교육이나 노동과 경제 면에서 서로 도와주고 그것을 이제 돈으로 환산하지 않는다 그래요. 예, 이 형제가 형제를 도와주는 건 결코 예, 그 지폐로 이렇게 화폐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는 노마델피아 공동체가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 이 여정 가운데 여러분 이오씨를 만났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오씨와 우리를 견주어 보면서 우리가 같은 목표를 지니고 있구나. 예, 이오씨와 우리는 인류에게 인간성이 활짝 피어나는 새봄을 가져오고자 하는 그런 공동체이다. 그래서 그런 연대의 가능성을 보고 이미 예언적 경제대회 2018년도에 있었죠. 그 다음에 프란치스코 교황님과 함께한 프란치스코의 경제대회 2020년 작년에 있었죠. 이 두 가지 경제대회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노마델피아 공동체가요. 그래서 그 중요한 핵심 역할을 했던 젊은이 중에 한 분입니다. 그 다음에 나이가 좀 확 낮아지는데요. 필리파 파리스라고 이 친구는 그 2018년 11월에 열렸던 아까 말씀드린 예언적 경제대회에 참가했을 때 아직 만 10살이 아직 채 되지 않았던 젊은이였어요. 원래 베트남에서 이탈리아로 입양된 어린이였는데 굉장히 그 이탈리아 그 양부모님들이 잘 키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애가 굉장히 밝고 그리고 굉장히 긍정적이고 굉장히 똑똑해요. 그 이태리 말도 아주 또박또박 잘하고 그래서 이 친구가 뽑혀가지고 그 세계적인 석학 여기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유명한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 경제학자 제프리 sak스라고 이제 국내 방안에서 이제 유명한 강연도 많이 하고 했던 그런 저명한 석학이죠. 이분한테 이제 이 청소년들을 대표해서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이 필리파가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엔 저렇게 조금 했었는데 지금 3년이 지났는데 이제 약간 좀 컸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그 자신의 소감을 또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예언적 경제대회에 참가한 다음에 우리 청소년들도 뭔가를 힘을 합쳐서 할 수 있다는 걸 보았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물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샤워 시간을 좀 줄여보았어요. 이 소리 듣고 뜨끔했습니다. 그 다음에 식사 때 음식을 남기지 않을 만큼만 그릇에 음식물을 담기로 했어요. 각자 이런 작은 행동들을 실천하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앞으로도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 이오씨를 널리 전하고 싶어요. 지금 루피아노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그 사진처럼 그 이오씨가 이제 하나의 그 대회의 그 주체이긴 했지만 이오씨의 이름을 걸지 않고 이오씨처럼 뭔가 인간성이 활짝 피어나는 새로운 경제를 추구하는 모든 그런 대한경제 단체들과 연대해서 그들을 모두 묶어줄 수 있는 용어로서 예언적 경제라고 하는 용어를 같이 찾아내서 그 제목으로 2018년도 11월에 저렇게 여러 단체들이 연합해서 같이 저 대회를 열었고요. 중요했던 것은 청소년들을 그 초대해서 저렇게 어른들 앞에 앉혀놓고 같이 모임을 했다는 거예요. 저렇게 이제 그 앞좌석에뿐만 아니라 아까 보셨듯이 무대 위에도 이렇게 무대 위에도 앉혔고요. 그래서 대회 내내 그 많은 발표자들, 뭐 석학들, 뭐 기업가들 그분들이 발표하는데 무대에 저렇게 청소년들이 있었고 그 옆에서는 또 그 한 그룹의 청소년들과 예술가 한 사람이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특이한 그런 컨셉으로 이 대회가 진행이 되었는데 일부의 분들은 우려를 했습니다. 이 애들이 뭘 알아듣겠느냐, 그리고 혼란스럽지 않겠느냐. 그런데 굉장히 잘 알아들었고 의외로 청소년들이 그리고 잘 알아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회 분위기가 훨씬 더 신선하고 생동감이 있었고 그리고 그 어떤 순수한 분위기가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제목이 새 세대 동반과 이오씨의 미래인데 앞으로 이오씨의 그 많은 행사들에 청소년들이나 젊은이들을 함께 초대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핵심적이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끝으로 무대에 올라갔던 또 다른 젊은이는 젊은 경제학자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발렌티나 로톤디라고 하는 경제학자고요. 지금은 스위스의 그 숲시라고요. SUPSI, 숲시라고 하는 전문직 양성대학교 이태리권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이 대학에서 연구자로 활동 중이고 지난번에 이제 그 우리 첫 번째 시간에 그때 발표했던 루카 크리벨리 교수님이 있는 대학이죠. 거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분은 이제 경제학자로서 이 사람 자신의 소명을 찾고 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깨달은 거는 경제학을 한다는 거는 단지 책상에 앉아서 가만히 책만 펼쳐놓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걸어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의 기쁨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단지 경제학 모델들과 여러 수치들, 이런 공식들 이런 것만 가지고는 사람의 그 크나큰 신비,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EOF 프란치스코 경제대회를 하자고 젊은 경제학자들과 청년 기업인들과 체인지 메이커들, 그러니까 여러 활동가들이죠. 이런 세계의 젊은이들에게 제안을 하셨을 때 저는 거기에 참가해야 할 소명을 느꼈습니다. 프란치스코의 경제를 추구하는 경제학자란 성경을 읽고 나서 거기서 새로운 경제 모델을 발견하고 그 책을 덮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만나러 걸어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우 씨는 그럼 이제 30년이 지난 오늘날 경제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 그거를 이제 이 사회자가 유명한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스테파니 자마니 교수한테 묻습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우 씨 창설자 깨아라 루빅은 경제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분은 영성의 전문가이자 인성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우 씨는 지난 30년간 경제학 이론에 어떤 기여를 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의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는 영성이 절실히 필요한데 이 상황에서 이우 씨는 뭘 줄 수 있습니까? 스테파노 자마니 교수님은 그 이탈리아 협동조합 연구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협동조합 연구 기본법이 통과된 이후로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이분을 2번이나 초청해서 이제 강연을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현재 고령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황청 사회과학 아카데미 원장을 맡고 있기도 해요. 이제 이분이 말씀이 깨아라 루빅이 이제 30년 전 브라질에서 이우 씨를 처음 출발시켰을 때 상당히 큰 인상을 받고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거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경제학자로 자기가 볼 때 경제학에는 여러 개념과 용어들이 있죠. 부유함, 소율, 생산성, 수익, 공정 그런 다양한 개념과 용어가 있는데 어찌하여 지금까지 친교와 나눔, 커뮤니언, 영어로 커뮤니언을 우리말로 딱 잘라서 말하기가 어렵죠. 영성체도 커뮤니언이고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친교와 나눔에만 그치는 의미가 아니라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서 우리말로 하기가 어렵죠. 하여튼 이 커뮤니언이라는 용어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깨아라처럼 경제학적인 배경이 전혀 없는 사람이 경제학에 대해서 이렇게 엄청난 지적인 도전을 할 수 있을까? 거기는 어떤 카리스마, 은사가 있는 것이, 특별한 은사가 있는 게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수세기에 걸친 경제 사상서에서 어째서 커뮤니언 같이 중요한 개념을 다룬 경제학자는 지금까지 왜 전혀 없었을까? 의아해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제학사를 다시 찬찬히 훑어보는 가운데 1753년 안토니오 제노베지라고 하는 분이 나폴리 학파를 이제 출발시키면서 시민 경제학이라는 걸 주창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 사실 말씀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지 않고서는 내가 행복해질 수 없다. 이것은 우주의 법칙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시민의 공공 행복을 함께 추구해야지 모두가 행복해진다. 그러면 시민사회의 공공 행복론을 주창하시면서 시민 경제학을 실현하자고 이제 주창을 합니다. 이분은 이제 가톨릭 사제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경제학자였습니다. 그래서 나폴리 학파라고 하는 특별한 그 경제 학파를 창설하시고 이제 아담 스미스보다 이제 수십 년 앞서서 그 근대 경제학을 실질적으로 창설한 분이라고 새롭게 평가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 아담 스미스에 묻혀서 이분의 이름은 잘 알려지지도 않았었죠. 그리고 이제 역사를 찾다 보니까 이우 씨와 연결되는 개념은 안토니오 제노베시의 시민 경제학이었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까 나온 그 로피아노의 시민 경제 학교를 학교를 만들게 됩니다. 자마니 교수와 루이지노 브루니 교수가 함께 힘을 합쳐서. 그러면서 이제 이분의 말씀을 어떻게 끝맺냐면은 지금은 사라진 말이지만 2400년 전에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코나치오네라고, 지식이란 말이 이제 그 이태리 말로 코노셴사라고 하고요. 행동은 아치오네인데 이걸 합쳐서 결합해서 코나치오네라는 말을 이렇게, 지금은 없는 말이지만 그 그리스에서 이 철학자가 예전에 썼던 말이라고 합니다. 이태리어로 그걸 번역하면 코나치오네인데, 지식과 행동이 서로 만나서 시너지를 내는
그런 의미의 단어를 코타치오네라고 했다고 합니다. 지난 30년의 EOC는 행동의 중심을 두었죠. 그 초창기부터 많은 그런 EOC 기업가들이 정말로 척박한 땅에서 자신의 기업이 그 도산될 수 있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 외롭게 이렇게 조금씩 그 힘을 합쳐가지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EOC 기업들을 30년 동안 열심히 일궈오신 거죠. 그래서 지난 한 4, 5년 전에는 800여 개에 이르렀고 지금은 이제 더 이상 그 통계를 내지 않고 프로젝트별로 이렇게 그 프로젝트에 모였다 또 흩어지고 새로운 프로젝트에 합류했다 흩어지는 식의 이제 EOC 그 기업들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많은 활동에 어떤 실천의 중심을 두어왔다면 향후 30년은 지식의 측면에서 더욱 강화될 시기라고 보고 있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양자가 시너지 효과를 내게 될 것입니다. 이미 소피아 대학원 대학, 룸사 대학 등에서 EOC 박사학위 과정과 시민경제학 박사학위 과정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이미 주목할 만한 결과이고 EOC는 미래의 경제학에 이런 의미에서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약간 그 많은 젊은이들이 보낸 영상 메시지가 소개되기도 하는데요. 이름은 이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름 없이 그냥 이렇게 각 젊은이들, 세계 각지 젊은이들의 메시지를 소개합니다. 한 젊은이는 지역 공동체에 뭔가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기여를 하는 게 EOC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역 공동체에 뭔가 변화를 가져오는데 EOC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제대로 꾸려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EOC가 제시해 줄 것이다. 지역 공동체에서. 한 젊은이는 경제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오늘날의 경제 시스템 안으로. 거기서 우리의 EOC 문화를 전해주는 것이 우리의 몫이다. 그걸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남미의 한 젊은이는 EOC의 미래에 이름을 붙인다면 그건 희망입니다. 또 다른 이름은 젊음이라고 합니다. EOC의 미래는 젊은이에게 달려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다른 EOC의 이름은 글로벌입니다. 국가를 초월하고 지역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의 한 젊은이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민감한 포용적인 경제,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경제가 필요하다는 것은 오늘날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임지의 프란치스 각께서 이제 미래의 EOC는 인간과 환경을 그물처럼 서로 엮어줄 수 있는 앞으로의 시대에 필요한 경제 모델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프리카 젊은이는 EOC의 미래는 특히 젊은 세대의 창의력, 열정, 혁신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지금 EOC가 심고 있는 씨앗은 내일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적합한 씨앗을 뿌리고 있으니까 내일 적합한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또 다른 EOC 기업가는 먼저 그 어떤 가치관들, 그냥 수익만 창출하는 게 아니라 가치관들을 삶으로 실천하는 영혼을 지닌 기업이 되어야 되고 영혼을 지닌 기업이 일단 된 다음에 EOC의 가치관을 그들의 기업을 관통하는 황금실이 되게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제안을 합니다. 또 다른 젊은이는 앞으로 EOC는 다른 여러 조직, 다른 기관, 다른 프로젝트, 다른 프로그램들과 연대해서 공동으로 함께 일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다 공정하고 형제적인 경제를 목표로 하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그런 좋은 선의를 가진 여러 조직과 기관들과 힘을 합쳐야 된다고 제안을 합니다. 또 다른 젊은이는 신앙의 측면에서 하느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또 서로 간의 개인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앞으로 점점 밝게 빛날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러면서 시민사회의 모든 좋은 규범들을 통해 상호 연결된 사람들의 방대한 네트워크가 될 것이라고 이제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기업의 중심에 인간 존엄성을 두는 모든 기업가들과도 함께 연결된 그런 거대한 네트워크가 될 것이라고 낙관합니다. 그 필리핀의 유명한 EOC 기업 방콕 카바얀이죠. 그 산간 벽지에 가난한 주부들에게 소액 대출을 해서 많은 가정들을 살린 필리핀의 유명한 EOC 기업 그 방콕 카바얀의 테레사 간손 그 부대표인데요. EOC의 미래는 이 메시지를 받은 각 사람이 이를 사이렌으로 여기고 이것을 무시하지 않고 이 사이렌의 영감을 받아서 EOC가 존재하게끔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 EOC의 그 영감을 느껴요. 내 마음 안에서. 근데 그걸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하고 그 무시하면 그럼 거기서 그쳐요. 그 EOC는 그 거기서 전파가 더 이상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감을 받은 분이 책임감을 느끼고 이것을 전파하고 살고 실천하는 데 함께 합류하게 되면 그분 주변에 다시 EOC가 존재하게끔 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한 분은 이웃이가 절대로 잃어버려서 안 될 중요한 원칙은 giving, 주는 겁니다. 주는 게 빠지면 이웃이가 아니라고 이분은 강조합니다. 돈을 주는 건 물론이고 이제 수익금을 나누니까요. 시간을 줘야 되고 물건을 줘야 되고 웃음을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미국의 이웃이 기업가죠. 존 먼데일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환경 관련 기업, 환경 엔지니어링 기업을 운영하면서 전 세계 젊은이들을 자기 기업에 초대해서 그 미국의 기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무료로 주고 있습니다. 숙식을 제공하면서 급여는 주지 못하지만 무료로 숙식을 제공하면서 그 기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 활동을 참관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까지 수년 동안 제공했던 분인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는 것을 통해 지난 수년간 누렸던 그 기쁨을 젊은이 여러분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행운을 빕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루이지노 브루니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성당 안에 들어가면 거룩함을 느끼죠. 그런데 우리가 깨달은 것은 한 기업의 사무실 업무 문서들이 모여있는 책장 안에서도 거룩함을 느낄 수가 있다. 그 거룩함은 성당 안에서의 거룩함에 못지않는 거룩함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물론 그 톤이나 그 강렬함이나 그 겉으로 보이는 것 느낌은 다르죠. 바쁜 기업의 사무실의 그 분위기가 어떻게 성당의 분위기와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의미를 그분들이 매일 기업 현장에서 그 하루하루 바치는 여러 어려움, 힘겨움, 스트레스 그것을 넘어서 계속해서 이웃시를 살고 새로운 대한 경제를 실현하고 하는 그 모습은 거룩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30년 동안 깨달았다고 하면서 이제 자신의 소감을 엽니다. 지난 30년 동안 저는 이웃시 안에서 너그럽게 내어주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웃시는 젊은이들이 함께할 수 있는 곳을 보았습니다. 한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어느 곳이든지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물이 깨끗한 데입니다. 젊은이들은 그 순수성을 이룬 곳은 가지 않는다고. 그것도 우리한테도 중요한 척도입니다. 왜 젊은이들이 우리와 함께하는 게 중요한지를 우리 스스로 돌아보게 만드는 구절이죠. 앞으로 해야 할 일이 훨씬 더 많겠지만 지난 30년 동안 우리도 뭔가를 하기는 했는데 겸손하게 이제 되돌아본다면 우리가 그 전 세계 경제계에 보여준 것은 경제의 본류는 서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 서로 협력하는 데 있다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협력이 기업가의 소명, 드높은 소명이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웃시는 그동안 구체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어떤 이론을 제시하는데 그친 게 아니라 지난 30년 동안 이웃시 기업들을 통해서 수많은 가난한 가정의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었게 되었고 많은 청소년들이 졸업을 할 수 있었고 실직한 많은 가장들이 다시 자기 가정을 부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도와줘야 될 대상들이 아니라 무언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이 모든 게 궁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이분들이 지닌 내적인 부유함과 동등한 존엄성이 있다는 것. 그래서 그분들의 삶 안으로 들어가면 이분들로부터 받을 수 있고 이분들이 줄 수 있는 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호성, 상호 보완의 관계가 이웃시 안에서 그래서 태어나게 됐고 가난한 사람들이 그래서 가난한 이들이 단순히 수혜자가 아니라 함께 주고받는 친교와 나눔의 주체라는 것. 상호성도 이웃시의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깨라 루빅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형제들 역시 다른 가난한 형제들을 돕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그 복음의 구절을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굶주렸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집에 없었을 때. 이것이 이웃시의 어떤 그 처음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30주년을 맞이하면서 왜 이웃시가 태어났고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그 첫 출발점을 보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